겨울이 깊어가고 있어요. 이맘때쯤 늘 꺼내보는 책이 있는데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얼마 전에 170만 부 기념 에디션이 나왔는데요. 2016년 발간됐는데 독자들이 아직도 많이들 읽으시나 봐요. 일단 글이 따뜻하고 처절하거나 힘든 감정보다는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여러 말이나 행동들을 꺼내놓고 잔잔하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내용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마음이 스산해지는 계절이라서 오늘은 사랑에 관한 문장들로 골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영화나 동화 속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때때로 무기력하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이밀기도 하지만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는 것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동화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랑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문장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랑도 속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죠.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우정에 속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든 그것이 고통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부터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일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고통을 잘 통과해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변하는 상황과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진한 사랑일수록 그 그림자도 짙다는 사실을.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던 사랑도 시간 속에 쓰러진다는 것을. 설령 사랑이 변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사람이 변하고 만다는 것을. 어쩌면 우린 사랑이 한결같을 거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의 쇠퇴와 소멸을 감지할 때 진한 사랑의 생채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고 새롭게 다가온 사랑 앞에서 용기를 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연애 리얼리티 쇼는 이러한 사랑의 기승전을 생략하고 오직 사랑의 결에만 조명을 비추는 방식으로 사랑을 바라본다. 그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요리해야 제맛이 나는 사랑이라는 슬로우 푸드의 재료를 당장 맛이 좋을지 몰라도 몸에 이로울 리 없는 패스트푸드로 대충 조리해서 먹는 것과 같다. 심히 애통한 일이다. 요즘 연애 리얼리티 쇼 많잖아요.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이런 프로그램들 저는 잘 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짝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자극적이더라고요. 출연자들이 조급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이간질도 하고 보는 입장에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다 말았는데 이기주 작가님 말대로 사랑이라는 것의 기승전을 빼버리고 오직 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치정처럼 치달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무르익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러더군.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라고. 어쩌면 사랑이 두 사람을 단위로 한 이기주의일 수 있다고. 그 말을 곰곰이 되씹어봤다. 사랑에 빠지면 우린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만으로 사랑의 본질을 단언할 순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다.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며 각자가 지닌 삶의 조각을 맞추거나 서로에게 맞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나는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 했다. 노 부부의 모습에 한쪽 가슴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예, 사랑하면 독점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죠.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필레오가 되고 그렇게 또 잘 살아갔을 때 결국 이 노 부부처럼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켜봐주고 돌봐주게 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에세이를 많이 읽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타인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런 삶에 다른 측면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은 제목이 좋아서 읽기 시작했었는데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공감할 만한 감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꺼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근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 저에게는 사랑의 형태가 점점 바뀌어가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차가운 공기가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즘인데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가 되었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